우리 돈 1,200조 원에 달하는 유럽의 재무장 계획이 K방산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유럽 재무장 계획 대출금에 대해 유럽산 한정 방침을 분명히 밝힌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망감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현대로템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배창학 기자와 집중 분석합니다. 배 기자, 네. 바이 아메리칸이 바이든 때부터 미국의 어떤 기조였는데 유럽에서도 바이 유러피안이 나왔네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EU에서 이 미국산에서의 이 계속해서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공급량도 따라주지 않고 네. 또 트럼프가 러시아와 밀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럽산 무기를 우선적으로 수요를 맞춰야 된다. 또 생산을 해서 자국의 이 자강론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K방산에서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가 상당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응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는 호재,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폭증 중인 이 수요량을 이 현재 기업들이 공급량을 맞출 수 없는 이 실정 때문인데요. 실제로 K방산해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납기가 강점으로 계속해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가들 역시 이 빠른 시일 내에 납기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K방산이 호조세를 맞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 돈을 내지 않으면 나토 회원국들을 돕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예. 결국은 더 많은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방어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수준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GDP의 5%까지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방위 자강론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 유럽연합 정상들은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1,250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증액안을 발표했고요. 또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자금을 풀기 위해 재정 준칙 적용도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재정 준칙 적용이 유예되는 경우는 네. 통상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경기 침체 등의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유럽이 현재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국가별로는 독일은 헌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국방과 또 안보 지출에 한도를 면제하고 프랑스는 5년 내 관련 예산을 2배 상향하고 영국도 GDP의 방위비 비중을 2%에서 3%로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나온 그 부분 중에서 이제 대출 부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230조 원 대출에서 유럽산에 한정해서 주겠다라는 게 EU 집행위원장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우리 K 방산에는 그러면 악재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이게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대출 같은 부분에서만 유럽산이라는 조건이 딱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1,250조 원에 대한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나 또 각 국들이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폴란드 2차 계약에서 마침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현지 생산 부분들 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산 우선 기조가 만약에 실제 이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현대로템에는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양치기 소년처럼 맞습니다. 된다 하면서도 폴란드 현대로템 K2 전차 수주 계속 밀려왔지 않습니까? 예. 다음 달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난주만 해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이 나토의 기조연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한국의 신속한 납기를 강조하면서 조속히 지원하고 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대로템이 폴란드 현지 생산의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은 꽤 오래 전입니다. K방산에 이제 전기가 펼쳐졌을 때 한 2022년에서 23년도에 꺼내 들었던 카드이기 때문에 바이 유러피언 기조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이는 폴란드가 현지 경제 활성화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안했었던 안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이제 초석을 다지는 단계라서 현지 생산 물량을 이 한국의 기업들이 가서 생산하는 게 유럽산으로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러피언 위기의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현지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신속한 납기를 도우면서 네.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공장을 신설하고 설비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선 그 유럽의 재무장이 발표되면서 유럽의 BAE 시스템즈와 박콕 등 10개 넘는 주요 유럽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특히 K2 전차의 대항마는 이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인데 이 전차를 생산하는 라인메탈을 비롯해서 전투기 제조사인 프랑스의 탈레스, 레이더를 만드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의 주가는 올해 들어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때문에 유럽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고 2030년대 들어서는 전성기가 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현대로템 K2전차가 다음 달이면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약 대수는 지난 1차 계약 때와 동일한 180대로 금액은 9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번 건 사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본래 지난해 계약 체결을 목표하고 있었는데 폴란드의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었고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 등으로 발목이 잡히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현지 생산의 폴란드 국영 방산 그룹인 PGZ가 담당을 하는데 폴란드 정부 측과 이 납품가와 납기를 놓고서 이견차를 계속해서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에 합의를 하면서 계약이 이제 4달 중에 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JP 모건에서 이 K방산 주가 상승 여력이 30%는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이 유럽산 한정 이 우선주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터진 겁니다. 예. K방산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 바이유러피언 정책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무기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폭증을 하는데 공급량을 맞출 수 있는 이 국가가 K방산에 좀 중점이 돼 있다,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이 한국 방산 기업들의 빠른 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 기업들의 자성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이런 자성을 받아들여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이 납기가 빨라진다고 하면은 유럽제 무기 우선주의가 팽배해진 와중에 K방산의 경쟁력 또한 상실을 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 주셨던 유럽 방위비 증액안 중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유럽산에만 한한다. 라는 이런 조항까지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K방산이 노려볼 것은 이제 EU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할 경우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감을 좀 몰아서 확보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유럽산 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유럽국들이 당분간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산 무기의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신속한 납기와 가성비뿐만 아니라 앞선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거나 내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잇는 차세대 주력품이 나올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이후에 유럽산 우선주의 기조와 K방산 전망에 대해서 산업부 배창학 기자와 짚어봤습니다.